자, 보시면은 이제 먼저 제목이 이제 7월 1일자 개정된 업무 수행일지 작성 안내 교육입니다. 자, 공단 쪽 보시면은 이게 좀 공단 쪽의 그 홈페이지인데요. 공단 롱텀을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공단 쪽은 자주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보시면은 이게 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날마다 공단을 들어가서 어떤 게 혹시 뭐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공지를 왼쪽에 있는 공지, 또 뭐 자료실에 뭐 서식 자료, 뭐 또 법령 자료, 또는 장기 요양기관의 뭐 공지사항, 또는 뭐 평가 매뉴얼 및 Q&A 관련된 거를 날마다 들어가서 봅니다. 날마다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또 반영해야 될 어떤 그 프로그램 부분이 있는지 그걸 유심히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시설에 계시는 그 담당자 선생님께서도 아마 매일 들어가서 아마 확인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실제 그 이제 공단의 어떤 그 지표대로, 또는 공단에서 바뀐 어떤 그 정책대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야지만이, 물론 이제 평가 지표는 뭐 여러 어떤 그 뭐 홍보랄지, 또는 어떤 뭐 고문이랄지 이런 게 또 통해서 아마 안내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뭐 고시 개편되는 부분들은 따로 뭐 안내가 없이 계속 개편된 사항을 공단 공지에서만 안내가 되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수시로 자주 좀 접속해서 이런 공단의 어떤 변경되는 정책, 그런 변화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단 쪽 그 보시면은 이게 알림방이죠. 알림방의 공지사항 쪽 가시면은 여기에 7월 1일자죠. 여기에 그 고시하고 그다음에 고시 세부 사항이 개정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날마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어떤 그 고시 세부 사항의 어떤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어서, 또 등록일자도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죠. 공지했으니까. 이 내용 보고 업무 수행일지가 많이 좀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계속 그 분석하고 개발해서 결국 이제 지난주 7월 24일 날에 이제 개편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주야간이나 저기 방문에 비해서 아마 치매 전담형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저희 쪽에 문의 오시는 전화도 대부분 방문 쪽에서 전화가 많이 오거나, 또는 주야간 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다음에 시설 쪽으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작성하시기 때문에 아마 따로 이렇게 많이 전화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주야간하고 방문 쪽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설도 이어서 같은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바쁘신 나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에 대해서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 주신 분 계세요. 자, 보면 고시 세부 사항에 보시면요, 여기 그 제 11조 1항에 보시면은 뭐 17조는 저 방문 쪽이고, 30조는 저기 그 주야간 쪽이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기 시설은 그 프로그램 업무 수행일지가 아니라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 72조의 2항 2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조는 방문이기 때문에 건너가고요. 또 30조는 주야간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건너가고, 자, 72조 보시면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자, 이 대상이 이제 작성 대상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제1항에 따른 급여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 형태로 우리가 제공한 24호의 2 서식에 따라서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시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설장은 수급자의 특성, 욕구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지도, 감독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역시 업무 수행 일지, 그렇죠? 업무를 수행해서 일지를 작성하라, 그런 내용이 가나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나다에 따라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뭐 급여 제공 지도, 또는 어떤 그 프로그램 제공 계획 등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라에 보시면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수행일지에 작성해서 보관하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존에는 그 제24호의 서식 2호였죠. 이번에도 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 서식 번호인데요. 제24호의 2호 서식입니다. 그 서식이 좀 개편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개편됐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까 저희가 공단의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그 세부사항 전문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고시도 있고 고시 세부사항 전문도 있겠지만 일단 그 양식은 어디냐면 고시에 있는 게 아니라 고시 세부사항 쪽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위에는 어떤 그 조항이 나와 있고 밑에 쪽은 양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예, 천천히 내려갈게요. 자, 가시면은 자, 좀 더 내려가겠네요. 자, 보시면 이제 방문부터 나오는데 자, 좀 하나 더 내려가면은 고시 세부사항에 별지 제24호의 이서식 자, 주야간 보호 및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라고 해서 이렇게 파랗게 이제 변경된 내용으로 해서 보입니다. 자, 보면 이게 실제 이제 주야간 보호 쪽에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랑 그다음에 이제 주야간이랑 이제 시설이랑 같이 쓰는 자,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식으로 이제 같이 쓰는 부분인데요. 이 양식이 이제 기존 거랑 뭐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뭐 바뀐 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크게 바뀐 거는 뭐냐면 욕구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항목들이 많고, 그다음 이제 여기 보유주란을 보시면은 여기 간단하게 이제 뭐 있음 없음 체크되어 있는데 실제 공단에 저기 이제 방문걸 좀 봤는데요. 방문걸 좀 해보니까 있음 누르니까 실제 그 욕구사정 그 작성하실 때 보면 그 질환 어떤 질병 상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 종류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래서 그 나열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해서 현재 이 어르신이 그 보유한 질병을 체크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공단이.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공단처럼 그 있음 누르면 그 어떤 그 열거된 모든 어떤 그 항목들을 다 제공하게끔 잘 해놨고요. 물론 이 욕구기 때문에 1-3번 기초평가 관리에 있는 그 욕구 사정에서 거기서 체크된 그 질환들 또 그대로 불러와서 자동 체크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 최대한 연동이 되도록 다른 부분과 연동이 되도록 제가 다 지금 개발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좀 항목들이 많아졌죠. 신체 상태 쪽에 뭐 보행 상태랄지 뭐 신체 기능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뭐 일상생활 기능 이런 부분들 다 지금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욕구 사정 쪽에 보면 신체 상태 쪽에 일상생활 동작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기서 일지엔 4가지만 있는데 욕구 사정이 한 8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업무생일지는 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생일지 작성할 때 필요한 항목만 따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인지 및 행동 향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그렇죠? 이것도 이번에 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전과 비교하여 작성이라고 되는데, 그래서 이 이전은 뭐냐면 이 업무생일지를 이제 7월 달부터 작성하잖아요. 그럼 7월 달에 한번 썼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8월 달에 써요. 그러면 8월 달에 쓰시면 이전 게 뭡니까? 7월 달 거 아니겠습니까? 7월 달에 작성된 그 어떤 유지, 악화, 호전 또는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그 욕구 사정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비교해가지고 이 판단 그거를 작성하고 또는 그것과 비교해서 유지인지, 악화인지, 호전인지 비교해서 작성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다 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유지, 악화, 호전에 대해서는 직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작성된 그 업무생일지에서 비교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6월 달에 또 작성을 하셨잖아요. 6월 달에도 또 1월 달,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구 양식이고 7월 달부터 이제 신 양식인데요. 일단 7월 달도 일단 비교가 되도록 제가 개발을 해놨는데 아직 지금 반영 안 됐고 이게 아마 내일쯤이나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버전에서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직 그 직종을 비교하는 이전과 비교하는 어떤 그 기능이 아직 안 돼 있고 아마 교육 끝나거나 아니면 내일쯤에 그 비교하는 어떤 그 기능이 추가될 겁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공지를 통해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화면에서는
그 전과 비교하려면은 또 화면을 또 열고 또 찾아보고 또 직접 비교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좀 전산 저희 케어포 기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개발된 내용 잠깐 좀 조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 자,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그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달력에서 어떤 뭐 1주, 2주, 3주, 5주 해가지고 그 실제 뭐 그 기본 또는 집단 프로그램 구분은 그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할 때 보시면은 뭐 프로그램 구분해서 뭐 기본과 집단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뭐 기본이면 그 해당 프로그램 또는 집단이면 그 해당 프로그램이 조회가 되도록 해놨고요. 이 부분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 네. 그리고 수급자 보상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수급자 욕구 및 상태 변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뭐 여기 나와 있는 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업무생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이 어르신에 대해서 그 뭐 서비스 욕구 변화가 있는지 또 변화가 없는지 또 변화 뭐 심사 상태 등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이제 이런 업무생일지를 이 담당자가 작성하시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상태가 유지면은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 급여 제공 계획에 유지로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된 것 같아요. 공단에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급여 제공 관련 유효사항 및 세부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 아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관련돼서 이 어르신한테 어떤 유효사항이 있는지 또는 만약에 그 유지가 아니라 좀 더 그 계획서를 새로 작성한다. 그러면은 뭐 그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뭐 기재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또 이게 작성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공단도 최대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원래부터 그 이 치매 전담형의 그 업무수행일제는 따로 뭐 수급자에 서명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도 수급자 서명은 없고 프로그램 관리자랑 그다음에 시설장이랑 이 두 분만 이렇게 서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명 부분은 저기 직원관리 8-1번 직원관리 쪽에 등록되어 있는 그 서명으로 해서 출력할 때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도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변경된 건 없고 아까 이제 욕구조회사에서 보여주려한 영양상태, 신체상태, 일상생활 기능, 인지 및 행동 증상은 최근 1개월간의 상태를 종합하여 작성합니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그 상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뭐 판단 근거까지 작성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기준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 이제 그 이전 상태와 비교하여 최근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유지, 악화, 호전으로 평가하고 판단글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어떤 그 구양식이죠. 구양식에 나와 있는 그 작성 요령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기본에 대한 뭐 예시, 집단에 대한 뭐 예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아마 시설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뭐 제공 일정 당연히 저희 5-2번의 프로그램 그 일정 그죠? 거기서 이제 기본인지 집단인지 선택해서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명이 달력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 본 서식은 참고 서식이나 서식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이거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다 포함을 하되 여기서 항목을 더 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케어포 전산은 어차피 고정이잖아요. 이 양식 그대로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따로 뭐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다 항목을 더 입력하셔가지고 만들어셔가지고 직접 거기다 입력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더 여기다가 더 추가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꽤 많은데 굳이 여기다 더 추가하실 거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양식 이대로 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뭐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는데 계속 그 바뀐 업무 수행일지에 대해서 재고 차원에서 또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뭐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기존 그 변경되기 전에 어떤 구서식이죠. 구서식은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 시설 쪽은 왼쪽에 있는 24호 서식은 크게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측에 있는 입사후의 이서식이 결국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주야간이랑 시설이랑 같이 이 일지를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구서식이고 우측이 신서식입니다. 자, 보면은 꽤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그 내용이 더 많이 보충되고 좀 많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은 간단하게 좀 그 욕구사정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불러와서 이렇게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기존의 양식을 보시면은 욕구사정 작성된 거 그 어떤 그 기록된 항목들을 쭉 불러오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뭔가 좀 이분에 대한 뭐 영양 상태, 질환이 무엇인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항목들을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전권에 약간 좀 두루뭉실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네. 일단 이건 제 판단이고요. 그 제가 밑에 그 작성 요령까지 아까 그 제 24호의 2에서씩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작성 요령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여기다 좀 그대로 좀 붙여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좀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된 분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뭐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직전, 그러니까 이전과 이전의 어떤 그 업무성 일지와 비교해서 작성하시라라고 위에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예. 실제 양식에도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일단 뭐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이제 기관에서 그 관찰하신 분이 또는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시는 선생님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쪽에서 그 만든 예시인데, 이제 저희 쪽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겠다는 정도로 해서 작성했으니까 예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예시 보여드릴게요. 또 예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그 위치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업무생일지 작성 안내를 또 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 제공 계획이라는 게 있고 기존 양식입니다.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우측에 바뀐 게 이게 그 뭐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 일단 똑같아요.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뭐 제공인지 미제공인지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제공이면은 제공했으니까 그에 대한 뭐 수급자 뭐 반응 및 특이사항 쓰고 또 요양보호사 모니터링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집단 프로그램도 역시 뭐 제공했으면 제공, 또 미제공했으면 미제공한 그 사유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일정은 똑같고요. 예, 건너가겠습니다. 이 작성 요령도 아까 그 서식에 나와 있는 그 작성 요령 그대로 제가 써놨으니까 한 번 더 이 내용 보셔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또 공단 예시도 한번 보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상담 부분인데 역시 이것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일단 뭐 방법 부분이 좀 있는데요. 뭐 방법도 기존에는 그 작성해서 그 직접 입력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선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좀 세분화 시키신 것 같아요. 공단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급자의 욕구 및 뭐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급여 제공 계획서를 또 추가로 작성해야 될지, 아니면 상태가 뭐 유지니까 뭐 유지라고 해서 더 이상 작성할 필요 없다든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연 2회, 그러니까 반기별 한 번씩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생 같은 경우는 연 1회가 되는 거고, 이게 아마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물론 시설 같은 경우에 반기마다 한 번씩 하긴 하는데, 또 업무 수행 일지를 다달이 쓰시면서 이 어르신에 대한 상태 변화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또 한 번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될지 말지를 한 번 더 판단하시라라는 내용으로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업무 수행 일지를 쓰시면서 만약에 이제 환경 변화가 좀 있고 상태 변화가 있다 그러면 또 상태 변화 일지를 한 번 더 급여 제공 계획서를 한 번 더 작성하는 게 맞잖아요. 과거 어떤 그 최근 한 석 달 전 거 급여 제공 계획서로 쭉 진행하다가 이번 달에 업무 수행 일지 쓰다 보니까 이 어르신 상태 변화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태 변화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 그 계획서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약간의 어떤 그 변화를 줘가지고 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변경된 어떤 그 사항들로 급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한번 더 체크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이 항목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 작성 요령에 이제 급여정원 계획서의 재작성 여부를 이제 그 작성하시는 업무 수행일지 작성하시는 담당자께서 체크해서 하시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물론 이렇게 한 번씩 뭐가 좀 공단에서도 바뀌면은 약간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서 저희 쪽에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데 저희도 직접 여기 나와 있는 작성 요령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뭐 색다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예,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이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식들의 그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들은 다 채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 항목들이 제공한 이유가 이 중에 하나라도 다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뭐 분류별로 선택되는 부분들을 하나라도 체크를 하시고 분명히 다 이런 선택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좀 길게 쓰는 사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단간거랄지 또는 뭐 필요 내용이랄지 또는 미제공 사유랄지. 그러니까 여기 실제 뭐 이유가 없는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이유가 다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쓸 내용이 없으면 뭐 특이사항 없음이랄지 또는 뭐뭐 해서 쓸 내용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특수한 케이스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 기록을 좀 충실하게 다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쓰실 내용이 없다 그러면 뭐 특이사항 없음 뭐 일단 뭐 내용이 뭐 유지돼서 어른 상태가 유지돼서 따로 뭐 작성할 내용 없음 뭐 그렇게 쓰신다든지 뭐라도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저희 쪽에 또 질문 오시는 게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물어보세요. 저희는 작성 요령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된다고 작성 요령에 나와 있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판단은 어차피 담당자분께서 하시면 되고 뭘 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어느 정도 업무 수행일지 쓰면서 어르신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그래서 했다는 내용을 충분히 좀 잘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내용을 장황하게 쓰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 어르신에 대해서 뭐 내가 판단이 인지하고 내가 어떤 계획이 어떻게 잡혀서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쓰시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이따 저희 쪽에서 작성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PPT로 가서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예, 역시 과거든 지금이든 구양식이든 신양식이든 뭐 서명은 따로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서명이 또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이것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서명은 원래도 없었어요. 시설의 침해 전담이면 기존에도 없었고 새로운 어떤 바뀐 양식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프로그램 관리자 즉 직원이죠. 그다음에 시설장 관리 책임자 즉 직원이죠. 역시 이 두 분에 대한 서명이 8-1번에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예시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예시가 저희 쪽 5-5-1번 자,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 일지를 가시면은 이 메뉴 왼쪽 상단에 매뉴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세 가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예시가 있거든요. 아니,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어떤 작성 시 안내, 그다음에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도 프로그램입니다. 자, 왼쪽 상단에 매뉴얼을 클릭을 하시면은 방금 제가 PPT로 보여드렸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예시, 그다음에 작성 안내 문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번에 또 바뀐 내용으로 이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 이제 또 눌러 보시면은 동영상으로 제공된 작성 안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보시면 여기 딱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PDF로 되어 있습니다. 자, PDF 문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제가 클릭된 문서가 있어서 일단 바로 딱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급자에 대한 기본 정보 부분이 상단에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 수급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역시 출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간략히 어떤 뭐 욕구 조사랄지, 약간 욕구 조사는 실제 욕구 사정 평가 쪽에 기록되어 있는 뭐 질병이랄지, 뭐 영양 상태 또는 뭐 신체 기능 부분들 또는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살짝 일부가 연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는데 그거는 제가 좀 계속 좀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 준비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현재 그 욕구사정 평가에서 기록된 것을 제가 좀 몇 가지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욕구사정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제 어떤 매핑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그 업무수행일자랑 욕구사정에 있는 어떤 항목 중에서 좀 어렴풋이 좀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걸 매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매핑을 하지 않고 직접 선택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그 연동을 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예, 쭉 작성되는 거를 저희 예시를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의 심시 상태 및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판단 근거라고 해서 이제 뭐 유지인지 호전인지 악화인지 해서 이 판단 근거를 또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전 그 어떤 그 업무성이 작성된 거랑 비교해 가지고 지난달에 작성했을 때는 이분이 좀 식사 영양 상태가 좀 좋았어. 그래서 유지. 근데 이번에는 이분이 좀 잡수시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고 좀 입맛도 없으셔. 그래서 여름인가? 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판단각을 쓰시면 돼요. 이게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부분이 따로 이렇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판단을 중요시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너무 주관적이면 안 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록해서 남기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여기 기타 및 종합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위에 있는 그 내용들을 뭐 종합해서 같이 좀 여기다가 열거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뭐 기타적인 나머지 또 여기 없는 그 나머지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좀 담으셔 가지고 이렇게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합 의견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좀 작성하셔야 되니까 좀 이렇게 이런 좀 문장을 좀 이렇게 갖춰 가지고 좀 충실하게 써주시는 게 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 수급자를 좀 잘 한번 써놓으시면은 그분을 하나 어떤 기관 내부에서 예시로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느 한 분을 딱 작성을 잘 해놓으세요. 그러면 다른 분 거 쓰실 때 진짜 참고용으로 진짜 좋습니다. 아셨죠? 예. 매번마다 저희 쪽에 어떻게 쓰냐 이제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아무튼 기관에서는 딱 한 분 또는 두 분을 잘 써놓으시면 진짜 좋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실 때 예,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그 저희 쪽 5-2번이죠. 5-2번이 뭐냐면 여기 5-2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5-2번의 프로그램 일정 관리에서 일단 작성된 거 클릭하면은 치매 전담형은 약간 이제 기본과 집단이 있으니까 기본과 집단을 선택해서 분류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뭐 일반형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체크하면은 뭐 기본형인지 집단인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그죠? 여기도 집단 뭐 기본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명. 그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어떤 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는 이미 진행된 그 일정일 수도 있겠고요. 자, 거점 그 업무수행 일지는 뭐 일단 거점 말에 쓰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한 달 간격으로 해가지고 뭐 지난달 7월 15일 뭐 6월 15일 날 했으면 또 이번 달 뭐 7월 15일 날 뭐 한 달 간격으로 하신다든지. 근데 어차피 그 월 중에 작성하시면 돼요. 꼭 한 달을 뭐 30일 지켜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월 중에 한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제가 그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시를 좀 작성해 놨어요. 이런 예시도 한번 보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어디까지나 저희 쪽 예시니까 이제 기관에서 나름대로 따로 그 기준을 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제공으로만 작성해 놨는데 실제 이제 뭐 미제공이면 미제공에 대한 그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공일 때는 뭐 수급자 반응 및 특이사항, 그다음에 요양보사 모니터링 이렇게 다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미제공이면 미제공 사유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 보호자 상담, 이 상담한 내용을 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업무수행일지 관련해서 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치매 관련된 부분 또는 치매 전담형에 계시니까 치매 전담형에 계시면서 어떤 뭐 그 이제 보호자랑 통화하시면서 어르신에 대한 뭐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또 우리 그 이제 보호자님의 어떤 말씀을 좀 어떤 그 의견을 좀 들으셔가지고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작성하시면은 저희 쪽에 이제 기능 아시겠지만 그 뭐냐 저 상담일지 쪽에 같이 반영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되는 기능이. 자,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5-5-1 여기서 작성하실 때 보시면은 여기에 수급자 보호자 상담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 보면 제가 작성되어 있는데 새로 한번 추가 작성해 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8월달로 한번 해보고요. 해서 여기 보면 상담일지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기능 똑같아요. 자 클릭하면은 자 여기 또 물음표 있죠. 물음표 클릭하시면 보호자 상담 내용이 1-4 상담일지에 함께 저장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도 저장하시고 이 내용을 또 상담일지에다 같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이 상담일지에 버금가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셔가지고 해당 만약에 분기 상담일지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분기별이잖아요. 이 분기 때 뭐 상담했다라고 해서 같이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상담일지를 작성하셨잖아요. 작성하시면 최근에 그 작성하신 내용을 이렇게 불러오기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근데 불러오기 할 때 너무 과거에 있는 내용을 불러온다든지 하면 좀 그렇고 최근에 어떤 그 이제 그 뭐 월 중에 이 7월 중에 또는 8월 중에 뭐 상담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걸 좀 불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다시 상담하신다든지 해서 또 상담한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기록하신다든지 그런 용도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는 필요에 따라서 기존 상담 내용 조회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또 쓰신다든지 아무튼 그거는 기관에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예시 부분을 조금 설명드렸었고요. 아까 제가 여기 상호 계획 및 기타 사항도 좀 예시 아니 예시답게 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및 관련 유의사항 및 세부 사항인데요.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어르신이 일단 제가 아까 상태도 다 유지고 또 여기서도 보니까 유지인데 유지니까 더 이상 남길 의견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상태 변화가 크다.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 및 세부 계획에다가도 어느 정도 좀 그 내용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상태 변화에 있어서 새로 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어떻게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급여를 제공해서 나중에 어르신이 좀 더 호전이 되게끔 하겠다. 어떻게 어르신이 좀 식사를 잘 하시게끔 하겠다. 어르신이 좀 건강하시도록 좀 이렇게 양호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담아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쪽 설명 잠깐 이제 기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화면을 2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자 처음에 제가 지금 작성을 6월달 거를 해놨어요. 6월달 거 하고 6월달 거는 이제 구양식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7월달 거를 보시면 7월달 거는 신양식입니다. 자, 구양식 6월달까지는 그 다음에 7월달부터는 신양식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자, 신규 작성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신규 작성 누르면은 자, 욕구조사와 욕구조사 그 다음에 여기 수급자의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다시 좀 8월달로 가서 해볼게요. 일단 7월달 아까 이렇게 작성해놨고 그 다음에 8월달을 사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월달 들어가면 지금 상담일지가 8월달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욕구조사에 여기 보면 파란색이 욕구사정평가에 근거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한 항목. 뭐냐면 최초 작성할 때는 여기에 욕구사정평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체크까지 다 진행합니다. 체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욕구사정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대로 불러옵니다. 그대로. 자, 근데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다른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7월달이잖아요. 7월달 작성된 거를 한번 들어가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그 작성된 게 이겁니다. 7월 달 거. 근데 요거사정에 있는 걸 그대로 불러왔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고혈압이랄지 뭐 만성 폐혈성 폐질환,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천식 이런 것들 제가 좀 더 체크할게요. 자리 보행 가능,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기, 누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앉기, 또는 뭐 요실금, 변효곤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불러온 거 외에 더 보니까 이런 그 증상이 더 질병이 있으셔서 더 작성해서 저장했어요. 저장했고 자, 이게 바로 이제 7월 달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쪽에 현재 보면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이 없어요.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이 없는 대신에 이전에 작성된 거를 그대로 부르게끔 하는 기능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8월 달 거 해볼게요. 8월 달가 들어가면, 자, 아까 보면 제가 7월 달에서 7월 달에 작성된 걸 그대로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심근경색증, 천식,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 불러왔고, 그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뭐 그 바닥에 앉은 상태 일어서기, 누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앉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체크돼서 불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왜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전에 작성된 업무수행 일지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가져온다라는 내용 먼저 보여드렸고, 자, 근데 왜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이 없냐면요. 자, 보시면 이런 그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제 기관이 저희 쪽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종사자분들이 그냥 이전 자료 조회만 눌러가지고 뭐 수정도 않고 그대로 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을 좀 없애달라라고 하세요. 뭐 물론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제가 이걸 없앤 건 아니고요. 예, 그 요청에 따라서 이걸 없앤 건 아니고, 일단은 이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는 그때그때마다 작성할 때마다 일단은 똑같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로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제공을 하지 않는 거고, 이때 직접 판단하셔가지고 악화인지 유지인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판단해서 판단 근거도 직접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작성하시라라는 그 취지하에 이렇게 이쪽은 따로 이렇게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 자료 조회 자동 불러오기 기능은 욕구조사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공 계획 이 부분입니다. 왼쪽이죠, 왼쪽.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우측은 5-1번에 있는 그 일정을 그대로 불러오는 거니까 이것도 뭐 연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에 욕구조사 1, 2까지 저희가 그 이전에 그 작성되어 있는 업무수행 일지의 내용을 그대로 자동으로 불러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은 없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자료 그 조회 기능이 없는 이유는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환경 변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 그걸 과거 거 그대로 불러면은 이걸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다시 이제 새롭게 작성할 때 이런 심신 상태 구분하고 이런 판단 근거를 정확히 작성하시라는 취지하에 이전 자료 조회 기능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기능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공이라고 딱 하잖아요. 제공을 하면은 여기 수급자 반응 및 특이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또 계속 막 작성하기보다는 선택 버튼 누르시면은 이 부분이 없네. 잠시만요. 네. 날짜를 좀 늘리면은 7월 달부터 뭐 일단은 어르신이 이제 8월 달 제가 일정을 넣지 않아서 그런데, 자, 그 실제 급여 제공 기록, 만약에 프로그램 제공 일지가 다 작성이 됐다. 그리고 특이사항도 다 작성하셨다. 그러면 이 어르신에 대해서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체크하셔가지고 이 특이사항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선택하시고 입력.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이걸로 7월 달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그 날짜 때문에 불러오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체크해가지고 그대로 불러오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워서 다시 한번, 예, 기본적으로 그 접속하자마자 이렇게 보여지는 이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자, 선택하면 이 수급자 아까 그 프로그램 일지 작성하실 때 입력했던 특이사항이 그대로 불러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불러오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업무수행일지 부분은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 쪽 예시 여기 나와 있는 매뉴얼 쪽에 나와 있는 예시 참고하시면서 업무 수행일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